네, 전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창문여고 1학년 그리고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오예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되게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수업이 있어가지고 개별적으로 나중에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저를 잠깐 먼저 소개를 하자면, 일단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창문여고 학생이 배정 학교를 받은 게 이제 3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쯤 됐을 때 이제 분반이 2개의 반으로 하게 됐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오늘 딱 반을 마감을 했습니다. 2반 중에서 한 반을 다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한 반은 이제 거의 이 반조차도 이제 최상위권 반이긴 한데 이제 곧 마감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배 이상이 되어서 지금 수준별 수업으로 확장을 했고요.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도 처음에 저의 어떤 작년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이제 등록을 하셔서 처음에 시작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10명이 조금 넘게, 또 작년보다는 좀 시작을 뭔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꾸려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성과 이렇게 나왔던 부분, 또 1등급 나왔던 학생도 있었고 3등급 이렇게 2등급 골고루 좀 나오긴 했지만, 당연히 이제 10명 중에 아이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다 1등급을 받기는 정말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이 수준에 맞게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되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구성을 조금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 것 같긴 한데 좀 많이 알차게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확장을 했고,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7개 학교를 다 맡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 향상이나 인원수 확장에 있어서 모두 다 이제 상향 곡선으로 이제 이루고 있다라는 평가를 저는 학원 측에서도 이제 받았고, 많은 학생들한테도 그만큼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강의 이력이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분당에서도 그렇고 이제 대치동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어떤 관심과 애정도 사실 놓치지 않고, 그 많은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이제 특징이나 뭐 취약점이나 잘하는 점이나 이런 걸 다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학생들을 관리하는 곳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시험 스타일을 정확하게 매번 이제 잘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싱크로율이 높은 그런 학교 내신 시험지를 만드는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학생들이 특별히 이런 부분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매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했을 때 특강에 이제 아이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때 마감을 하게 되는 1순위 수업으로 이제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강사라면 수업을 꾸려 나가는 어떤 체제를 잘 이렇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주 전부터 시험 대비는 체계적으로 이제 그 시험 범위에 맞게끔 계속 상시적으로 바뀌는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커리큘럼을 잘 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맞게 그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항상 우리 아이들이 한 문항 한 문항의 어떤 특징을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분석 자료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요번에 시험이 어떻게 나왔고, 너희들 학교에 원래는 어떤 추세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나왔다. 하지만 다음에는 과거와 그전의 과거를 비춰봤을 때 조금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줘야 되겠다,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요. 개별 한 명 한 명에 이제 면담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상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강의의 이력이 있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낯간지럽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학생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한 요일에 70명 정도가 몰릴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가져서 얘에 대해서 질문도 받아주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그만큼 넘치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거의 인원수에 맞게끔 이제 보조 선생님이 같이 이제 도와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자체가 굉장하다고 저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에 필요한 것들,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것들 위주로 제 그때그때 반영하는 자체 교재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준다. 이게 사실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학생은 이러더라고요. 신규생 문의가 왔는데 거기 자료 많아?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여기 자료가 너무 많아. 프린트물이 너무 많아. 원하는 거 다 가져갈 수 있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저는 그냥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다 제공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저에 대한 어떤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너무 중요한 파트죠. 중간고사 요번에 내신 시험이 어땠는가? 일단은 영어 시험 출제 범위는 이제 늘 한결같이 본문 2개,
정도, 그리고 항상 그 본문에 껴있는 문법 파트와 어휘 파트를 이제 별도로 출제를 항상 2문제씩 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여기 들어갔고, 모의고사는 항상 2회분 18번부터 40번까지. 요것도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원래 42번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스터 복화가 이번에는, 작년에는 능률 복화라는 교재를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단어장이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예측을 했죠. 단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험 유형이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역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제어가 지금 현재 400개 이상의 단어를 담고 있는 단어장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압도적인 시험범위다. 왜 그런 거냐면 하나 때문에 그래요. 단어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평상시에 단어를 잘 외웠던 친구들조차도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런 어떤 부스트 복화의 400개 이상의 단어, 모의고사 2회분 안에서 합쳐놓으면 단어가 한 회분만 해도 100개 이상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많게는 200개, 300개. 그래서 아이들이 기초가 얼마나 그전에 단단하게 쌓여 있는지에 따라서 외워야 되는 어휘량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좀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은 외워야 되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해석을 하기도 전에 단어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교과서 안에도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정해보건데 적어도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한 번에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1000개, 1500개, 2000개 정도의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택지 안에서는 외우지 않았던 단어가 나오잖아요. 본문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선택지에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요?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우리 아이가 그전에 쌓여왔던 이 영어의 단어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저는 한번 내신을 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싶고요. 단어 때문에 시험 범위가 더 많다고 느껴집니다. 시험 범위 출제 비중은 24문제. 주관식이 6문항인데 배점이 30점인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2학년쯤 올라가게 되면은 요 배점의 비율이 조금 줄어듭니다. 객관식 비율이 좀 늘어나요. 근데 1학년 때는 내신의 어떤 느낌이 확실하게 강하게 들기 때문에 주관식에 대한 꼼꼼한 대비가 없으면 고득점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좀 보면 문항별로 보시면요. 모의고사가 특별히 많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늘 그랬고요. 부스터 복화 오이는 항상 6개 문항으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다 공부했는데, 분명히 외운다고 외웠는데 단어만 6개 다 틀렸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형별 주요 특징을 좀 볼게요. 요번에 중간고사만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창문여고 시험 중에서 가장 쉬웠던 어휘 시험. 일단 어휘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는 6개 다 틀렸는데요 하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휘 시험은 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어법의 변형이 조금 있기는 했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에 100점이 없었거든요. 100점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법의 구문이 살짝 변형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본문을 달달달 그냥 암기만 했던 아이들은 실질적인 그 문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구문적 이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문이랑 똑같은 문장이 아니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맞는 문장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다른 문장으로 변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문장 지식이 있는 아이들조차도 어떻겠어요? 이거 분명히 문법적으로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본문의 내용은 분명히 달라. 공부했던 아이들은 알죠.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아이들조차도, 극상위층조차도 확신을 하기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선생님 그 문제 네. 오류 아니었어요? 오류 아닙니다. 네. 학원에도 다 알아보고 챗 GPT에도 다 돌려보고 문제가 그게 다시 1번으로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오류가 하나라고. 네네네. 근데 2번 두 개로 나오는 걸 했는데 거기 학교 선생님도 사실 그러셨거든요. 아이 영어 최상위권 애들은 2번 문제를 다 틀렸다. 네네네. 근데 맞힌 애들은 다 찍은 애들이다. 네네네. 제가 볼 때도 그게 문법이 맞아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네, 근데 구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병렬이란 개념이 거기서 들어가는 건데 그게 맞는 문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극상위층 아이들조차도 확신을 갖기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외웠던 거의 내용이랑 달랐기 때문에. 근데 구문적으로 그냥 그냥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했다면 틀렸다고 보기가 어려운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은 조금 논란이 여지가 많을 수 있는 문제. 네네. 퍼펙트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네, 그치만 본문의 내용을 암기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실력대로 풀었던 아이들이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논란의 여지는 좀 있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 문장 자체가 틀린 문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이들한테 아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어떤 그 반에서 이제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셨다 하더라고요. 시험 치기 전에.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어쨌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는 있잖아요.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네네. 지금까지 늘 자주 있었던 건지 아니면 네. 올해만 그런 건지. 자주 있지는 않았어요. 네, 올해가 조금 그런 게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취지는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아이들이 네네네 문법에 대한 암기나 모든 것을 그냥 통암기를 하려고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방지를 하려고 선생님들이 이제 고능은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해줘야 된다라는 거 지각을 좀 하게 하려고 그런 문제를 넣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더 그 변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첫 시험부터 너무 뭔가 확 많이 보여줘 버리면 애들이 너무 겁먹을까 봐 조금씩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저의 추측이긴 합니다. 예. 어쨌든 뭐 그렇게 변형 문제가 좀 있었고 이거는 자신의 기본기 구문 그리고 어법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의어 어휘 변형이라고 해서 원래 나왔던 본문이랑 이제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형문이 살짝 들어가긴 했는데 아마 이번에 시험 문제가 되게 쉬웠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창문 요구 문제 유형 중에서도. 근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변형률이. 점점 올라갈 거예요. 강도는 좀 더 수능에 가깝게 갈 거기 때문에 네, 요번에 조금 쉬운 어휘 변형으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내용 일치도 한글 일치가 당연히 더 쉽겠죠. 영어로 일치 문제를 고르는 거는 영어 단어를 모르면 일치를 못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치 문제도 가장 쉬운 유형이다. 뭔가 이렇게 꼬아서 내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되게 직설적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일치였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배열 영작과 어법 문제 정도만 까다로웠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요 핵심 문항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이 단어가 지금 뜻으로 옳지 않은 건데 이 영영풀이에 있는 단어들은 학교 선생님이 따로 별도로 자료를 준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외운 거는 당 앞에 나오는 표제어만 외우게 된 거죠. 근데 자기의 기본기 독해 실력으로 뒤에 있는 풀이를 해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앞에 있는 단어를 아무리 잘 외우고 할지라도 뒤에 해석이 잘 안 되면은 역시 득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 철자 하나하나를 정말 꼼꼼하게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이 중에서 총 개수를 묻는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잘 모르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꼼꼼함, 치밀함 이런 것이 두드러지는 영역이고요. 이게 단어의 의미, 이게 다이어를 묻는 거죠. 결국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다 알고 있는지. 저는 시험 문제를 이거 다 만들어 주거든요. 아이들이 제 시험도 이제 풀어요. 근데 이것도 대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큰 글자만 외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지를 하려고 여러 가지 어휘를 같이 다 알고 있는지. 독해로 봤을 때는 문맥상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뭔가 아이들이 잘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문으로 나오는 그 문장들이요, 전부 다 아이들이 생전 처음 보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밑에 선택지의 단어를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문맥상에서 적절하게 들어갈 어휘를 추론하고 해석을 하지 못하면 결국엔 득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 오답률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어휘 시험의 유형을 말씀드렸어요. 더 있기는 한데 요번에 시험에만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어 자체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단어의 표제어나 이런 거를 암기를 했다 할지라도 너무 단편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걸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갔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좀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전에 미리 분석을 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유형이 나올 거야 미리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를 가지고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미리 알고 연습했던 아이들이 유리했지 않았을까. 저는 분명히 이거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줄 쳐놓고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 건 항상 고전적인 유형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어법을 그냥 무작정 덤비는 게 아니라 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특정하게 뭔가 집중적으로 봐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봐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고치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핵심 구문 적용 영작 서술형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반어 빈칸이 한 3개 정도만 뚫렸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1학
이 1학년 기말고사 2학기 쪽으로 넘어가면 이 전체 통문장을 단어를 다 주지 않은 채로 영작을 해야 되는 곳으로 변형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사실 굉장히 쉽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 문장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좀 중요한 문장이다 이런 것들을 외워서 암기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게 반드시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글쓰기의 기본 실력을 갖추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맥상의 적절한 어휘 고르기 이런 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기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고르면 되거든요. 물론 변형이 되긴 했지만 근데 나중에는 단어에 있는 보기 단어를 형태를 변형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으로. 문맥의 어법성에 맞게끔 변형시켜줘야 되는 것으로 확장이 되고 조금 변형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품사에 대한 이해도 아이들이 문법적이랑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내신 시험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요약을 해봤어요. 일단은 변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휘량을 평상시에 진짜 많이 늘려야 되고요. 그래서 좀 하위권인 친구들은 제가 이제 매일마다 부모님께 검사받으라고 심지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단어를 매일매일 외워줘야 된다. 아이한테 그렇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과 통화할 기회가 생겼을 때는 계속 단어 암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동의어 그리고 다이어 문장 속의 어휘 활용 영영풀이 단어 품사 이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위주로 조금 보시면은 네 조금 학교 유형에 맞게끔 대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부스터 복화는 시험 유형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포인트에 맞춰서. 그 다음에 모든 지문의 핵심어 소재, 당연히 이제 주제 고를 때 있어서 소재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재를 파악하고 그거의 선택지에서 정확하게 그거를 고를 수 있도록 논리적인 어떤 훈련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장으로 패러프레이징 된 문장을 이제 본인이 보고 이게 똑같은 문장에 똑같은 논리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논리적인 어떤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등급별 수준에 맞는 접근 방법 당연히 중요하겠죠.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아이는 이제 보통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인 문제에 어떤 암기만 외우고 있다면 사실 그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접근 방법과 자료를 배부를 해주고 좀 많이 양이 많은 것 같다고 한다면은 조금 이제 시간을 둬서 기다려주고 여러 가지 어떤 조금 융통성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법의 핵심 포인트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밑줄 쳐져 있는 문장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 어법의 포인트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어떤 그 특정한 어법 개념을 근거로 하여 찾아내야 되지 그냥 뭐 느낌적으로 이게 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길러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구문 전체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핵심 어법을 자기가 스스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이 이제 늘 강조하는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이건 당연히 중요한 거죠. 이게 수업 시간에 절대 졸면 안 되고요. 연계 확률이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서 잘 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전반적인 어떤 대비 전략에 맞춰서 제가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 전략은 사실 되게 고고점이라서 지금 녹화가 되고 있지만 더 있겠지만 요약을 해드리자면 어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시험 유형에 맞는 암기법을 전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에 맞는 스페셜 단어 시험지를 제작을 하여 우리 아이들이 그 유형에 맞게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저는 이제 3회를 반복한다는데 정규 수업 시간에서 연장선으로 내신 시험까지 계속 그 거기 부스터 복화 단어장을 계속 그걸 써요. 아시겠지만은 단어장 하나를 되게 너덜너덜하게 보고 있는 아이들조차도 다 100%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아이 단어장 많아요. 단어장 많지만은 그 단어장 한 개라도 완료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범위에 직결되는 단어기도 하지만 수능 단어도 같이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계속 그 단어를 반복시키고 공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미통과 시에 당연히 단어 제시험 불러내서 번거롭지만 일부러 불러내서 시키고 그렇게라도 공부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만들어주는 시험 유형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있을 거고요. 문법은 구문 분석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문장 전체의 큰 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 전체의 문장 안에서 이거의 특징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문을 분석하는 방법, 어법 포인트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의심도 해보고 질문도 던져보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뭔가 활동적으로 이제 어법 문제를 좀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으로 느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적어내는 연습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포인트는 꼭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직전 대비 자료에다가 그 포인트를 다 정리를 해줘요. 저는 이제 이런 문제도 만들어주고요. 시험 유형에 맞게. 그 다음에 뭐 서술형은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 핵심 구문이 있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자료로 배부를 하고,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영작을 맞춰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서 이제 같이 구문도 이렇게 영작을 해보고, 실전 모의고사에 또 반영을 해서 문제도 같이 풀어봅니다. 콘텐츠는 전 자기만의 자료가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자료를 늘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거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주는 어떤 스페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창문 요구 유형에 맞게끔 집중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우리 학교 시험이랑 싱크율이 100% 나는, 적중률도 높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험 유형을 매번 이제 3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번엔 한 6회, 5회까지도 고2는 만들어줬었어요. 그러니까 막 빨리 푸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꼼꼼하게 이제 성적 문자 관리라고 하는데, 요거는 매주마다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했던 내용을 정말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 그냥 0% 그냥 그래 바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거짓 없이 그냥 투명하게 발송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쳐서 실제 문제 유형을 좀 잘 익힐 수 있도록, 실전 감각 익힐 수 있도록 좀 대비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근육을 만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한 근육을 조금씩 더 크게 만들어 가고 있고, 배웠던 것은 꼭 시험에 나올 수 있게 적중률도 높일 수 있도록 저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항상 끝나고 나서는 분석본을 제공해서 앞으로 추후 방향성이랑 상담을 통해서 계획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듣기 수행 평가가 있죠. 이게 이제 비율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수행 평가 치고. 그래서 거의 뭐 지필고사에서 뭐 한두 개 틀렸는 것만큼이나 되게 타격이 틀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저는 이것도 시험 대비 기간에 아이들한테 자료를 배부해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주 바로 화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1학년 창문여고 학생들은 다음 주 화요일 6시부터 이제 바로 내신 대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교재는 기본적으로 저는 2권 정도를 쓰고 있고, 이거의 분량을 소화한 아이들은 다른 어떤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